자, 오늘 새벽에 바르셀로나가 바야돌리드랑 경기를 했죠. 버저비터가 나왔습니다. 버저비터도 버저비터고 그 앞서서 퇴장도 맞아요. 나왔기 때문에 네. 저는 사실 비기지 않을까 싶었어요.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. 네, 그냥 그대로 0대0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래도 승점 차가 제법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바르셀로나 여기서 바로 쫓아가지는 못하는구나 싶었는데 우데미 오스망 덴벨레가 우리 우스만 덴벨레가 네, 오스망 덴벨레가 골을 넣어버리면서 바르셀로나가 이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헤타페랑 0대0 무승부가 한 번 있었고, 맞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겼다가 세비야한테 지면서 이게 완전히 제동에 걸렸죠. 야금야금 승점 드랍을 계속했어요 최근에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바이돌리드 한 명이 퇴장당하는 행운까지 겹치면서 덴벨레 골까지 나오면서 네. 1대0으로 승리를 따르게 됐습니다. 제가 이날 경기 이제 중계하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, 바르셀로나는 오늘 경기에서 경기력을 굳이 안 따져도 된다.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다.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. 이게 무슨 2대1이 됐건 1대0이 됐건 계속 0대0으로 비다가 뭐 상대가 뭐 자책골을 넣어가지고 뭐 1대0으로 이기든 다 필요 없고 승점 3점 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이겼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지금 라리가 우승 테이블을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세 팀을 얘기를 하잖아요. 아틀레티코, 그리고 바르셀로나, 이게 레알 마드리드. 레알 마드리드도 에이바르를 잡아내면서 계속해서 우승권에 머물고 있습니다. 이게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친 것 같은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어요.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. 그쵸.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변수니까 시기가 딱 2월 초쯤 됐는데 정말 성적이 그때부터 조금 이제 기복이 생겼죠. 그때부터 지금 보면 2월 초에 카디즈를 4대1로 이긴 다음에 2월 9일에 셀타비고랑 경기를 했어요. 근데 이때부터 승점 드롭이 시작을 했거든요. 볼 때마다 이 레반테와 2연전에서 1승도 못 거둔 게 너무 치명타였다고 생각해요. 저 레반테 2연전 중에 하나를 내가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자,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. 그리고 최근에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경기에서 무승부가 4개고 패배가 2개예요. 그러면 승점 드롭이 벌써 몇 점이야. 그러면서 밑에서 다 쫓아온 거 아니야. 그쵸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코로나 직격탄 또 문제입니다만,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어떤 좀 약간 그 시메온에게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? 근데 이번 시즌 초반 중반까지는 그런 게 해소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첼시전에서 1차전 무기력한 모습, 그리고 어쨌든 떨어졌고, 그리고 코파델레이 떨어졌고, 리가 하나 남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.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, 도대체 앙헬 코레아는 뭔데 저렇게 믿냐. 앙헬 코레아가 지금 아틀레티코 뛴 지 꽤 됐습니다. 꽤 오래됐죠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놔야 되지 않냐. 그리고 주앙 펠릭스를 앙헬 코레아 대신에 좀 썼으면 훨씬 더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,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테이블 보면 1점 차야.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지금 65점,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66점입니다.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63점. 세 팀의 경기 수는 어느덧 똑같아졌어요. 원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시즌 초반 보면 경기 수도 적은데 승점이 앞서고 막 이랬잖아요. 근데 이제는 세 팀을 쭈르륵 놓고 봐도 이 세 팀 중에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 완성은 됐습니다. 다 열려 있어요.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. 일단은 라리가는 승점이 같을 시에 맨 먼저 보는 게 골득실이나 다득점이 아니고 승자승이죠. 어떤 팀이 상대적으로 앞섰는지. 일단 아틀레티코와 바르사, 이 두 팀은 승점이 1점 차이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 맞대결에서 아틀레티코가 1대0으로 이겼습니다. 근데 2차전이 남았죠. 네, 2차전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1승 아틀레티코 우위고, 아틀레티코와 레알은 레알이 우위예요. 맞아요. 1승 1무. 가장 최근 경기에서 1대1로 이 팀 비겼고, 그리고 바르사와 레알 같은 경우는 레알이 3대1로 이겼고, 이 바로 다음 라운드가 엘클라시코. 네, 그래서 요번 주 일요일 새벽 4시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이 세 팀 간의 승자승만 다 따져봤을 때는 레알이 제일 유리해요. 오히려. 왜냐면 아틀레티코 상대로도 우위, 그리고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지금까지는 우위니까. 그럼 이제 이 팀들이 향후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지, 우승에 이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경기는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, 아틀레티코는 한 4경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일정적으로 봤을 때 챔스 떨어졌고 코파델레이 없고 이러니까 리가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기는 좀 수월하게 치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은 가끔 해요. 시즌 중후반부에 갔을 때 물론 뭐 체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맞지만, 이런 식으로 지금 탈락을 하고 추격을 당했을 경우에 좀 또 안 되나?
또 여기서 미끄러지나라는 어떤 그 불안감이 마음에 이렇게 라커룸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게 신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끔 합니다. 저는 진짜 그 위닝 멘탈리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지. 뭔가 이뤄내고 이런 상황에서도 극복하는 DNA가 있는 팀이라면 괜찮을 텐데 아틀레티코가 그리고 시메오네가 이럴 때 트로피에 좀 더 근접해질 수 있는 능력을 그동안 보여줬는가를 보면 아틀레티코 팬분들도 그렇듯이 의문부가 남거든요. 그러니까 뭐 리가 우승한 지도 이제는 조금 지났고 그죠.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지속적으로 시메오네가 항상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사이 그렇다고 트로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뭐 유로파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러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. 그 위닝 멘탈리티라고 했잖아요. 몸은 힘든데 계속 팀이 이기면서 굴러가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. 후역승하면서 막.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리버풀도 그렇잖아요. 쉬다운 경기에서 좀 미끄러진다거나 물론 쉬다운 다음에 아스날 같은 팀을 잡습니다. 예, 그건 있습니다만 이런 거기에 걸릴까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는 지금 보면 35라운드에 바르셀로나 맞대결이 있습니다. 사실상 중요하죠. 이게 우승 경쟁 분수령이다. 그리고 레알 베티스 좀 까다로울 것 같고요.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 원정 경기 있고 어려워. 네,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엄청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막판에 어떻게 또 발목 한번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은 되니까. 그리고 어쨌든 작년 코파델레 결승이 이제 치러졌거든요. 지난 시즌 우승했잖아. 얼마 전에 우승했어. 심지어 바스크 더비였는데. 그래. 그렇죠. 네. 자, 그래서 아틀레티코는 이제 리그에만 좀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뭐 어느 정도 희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한 4경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바로 다음에 치러지는 이 엘 클라시코 원정입니다. 엄청 중요해요. 그리고 헤타페전 있고 헤타페도 저는 사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헤타페가 일단 뭐 경기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존나 거칩니다. 까고 들어가잖아. 네. 저는 빌바오가 진짜 거친 팀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라리가 보면은 나는 헤타페가 더 거친 것 같더라고. 이거 저거는 거친 거를 좀 넘어가는 느낌이야. 좀 더티해요. 네, 더티해. 가까워. 여기 보면 좀 더티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우나이 에메리의 비아레알 그리고 나서 또 그라나다를 만납니다. 그라나다가 사실 이게 그라나다 전통의 라이벌이 말라가입니다. 예. 이제 보통 세비야 베티스를 묻고 이제 안달루시아. 뭐 세비야 말라가도 이제 안달루시아 더비라고 묻긴 하는데 가까운 건 이제 그라나다 말라가인데 옛날에 사실 진짜 그라나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는 우러러 봐요. 그렇지. 그라나다 지금 유로파 뛰고 있고 감독 하나 잘 데려와가지고. 그러니까 지금 감독이 진짜 중요해. 엄청 중요해요. 그라나다 제가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. 그라나다 있고요. 그리고 발렌시아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저희가 아틀레티코 때도 얘기했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간의 맞대결 35라운드예요. 이거 진짜 중요하다.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반테, 셀타비고, 에이바르인데 이 세 팀은 그냥 뭐 그렇게 막 발목을 잡힐 만한 엄청나게 좀 빡센 경기까지는 아니다.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당분간 있을 경기에 승부처가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. 그렇지. 마지막은 조금 맞아요. 있고. 근데 이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쭉 있다가 이렇게 쫓아오면서 약간 내려오는 느낌이라면 바르셀로나는 사실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훨씬 좋거든요. 그쵸? 바르셀로나 진지가 너무 오래됐죠. 그리고 메시도 프리시즌을 잘못 보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부담스러움과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거를 전반기에 거의 다 떨구고 본인 페이스를 거의 대부분 찾았단 말이에요. 아니 메시 지금 득점 1위, 도움 2위. 그래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실 약간 내려오는 분위기고 바르셀로나는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이 두 팀 간의 좀 경합은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오히려 일정이 좀 빡셉니다. 빡세요. 일단은 바르셀로나랑 엘 클라시코 있고 까디스전 이제 하고 나서 레알 베티스를 만나요. 그리고 바르셀로나랑 이 엘 클라시코가 사이로 리버풀이랑 경기를 해야 됩니다. 맞아요. 네,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그리고 헤타페 좀 빡세고 근데 뭐 엄청나게 빡세진 않아서 일단 빨간 점은 뺐습니다. 그리고 오사수나를 만나는데 마지막이 세비야, 그라나다, 빌바오, 비아레알. 이거 좀 부담스럽죠. 승점도 사실 이 중에선 제일 뒤져 있는데 일정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빡빡해요. 그러니까 마지막 4연전이 저는 진짜 승부처가 될 것 같고 근데 엘 클라시코에서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진다?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 경쟁이 조금 멀어졌다라고 해도 그럴 수도 아닙니다.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세 팀을 쭉 놓고 봤을 때 승자승으로 따지면 레알이 제일 우위고 근데 반대로 일정면으로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제일 불리해요. 그래서 이 사실상 저는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 간의 싸움이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거는 모릅니다 정말. 아예 모릅니다. 이렇게 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
이거 최근 10경기가 너무 안 좋았어. 1월 말 정도에 물론 경기 수 차이는 있었지만 한 10점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한참 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. 한 경기 덜 치르고 7점 차 맞았으니까. 그럼 그거를 좀 유지만 했으면 됐는데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는 안 지고 쫙 올라오는데 이쪽은 비기고 지고 비기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떨어졌단 말이야. 부상자도 많았고, 네, 부상자도 많았고,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도 있었고.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콩라인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. 준우승이 멘탈적으로 타격을 굉장히 크게 준다고. 엄청. 그런 상황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틀레티코인데 만약 이대로 정말 염려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라리가 우승 경쟁이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세리아는 인텔의 각이야. 각이 많이 보이죠. 그리고 PL은 메시 각이고 여긴 모릅니다. 라리가가 제일 아예 모릅니다. 혼돈이에요. 요거를 제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종 지금 좀 이따 저 오후에 에세를 하거든요. 네. 덴벨레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네.